표절된 사례와 장미라는 단편 소설을 비롯해서 10편의 단편 소설이 함께 실려 있고 짧은 여편 소설도 2편이 실려 있는 그 소설집입니다. 예. 제가 그때 요 무렵에 여행을 했어요. 한 4개월 유럽 배낭여행을 다녔는데 그 발칸반도 쪽은 여행을 잘 안 할 때예요. 내전이 종식되고 얼마 안 될 때니까 그 아직 그 총상의 흔적이랄지 그 전후의 그 흔적들이 있고 또 뭐 그분들이 그 아직 전쟁 완전히 앙금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주로 서양 분들은 뭐 간간히 보이고 동양 사람 별로 없을 때예요. 그때 여행을 갔는데 온 곳에 그 상처를 입은 분들이 배회를 하고 건물에 총탄 자국이 있고 막 무너지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 무너진 자국을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지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멘트 같으면 시멘트로 지워야 되는데 같은 색깔로 빨간색으로 지워놨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흔적을 잊지 말라고 해놨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는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회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인종 청소, 그렇게 세르비아 그 정규군 그 민병대와 이슬람 쪽하고 그러면 싸웠거든요. 종교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이슬람 쪽에 그 말하자면 인종 청소한다는 걸로 많은 여인들을 그렇게 희생시키고 또 강간하고 이런 게 뭐 공식적으로 뭐 몇만 명이 된다 그러니까요. 그 상처를 입은 분들이 그렇게 배회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6.25. 근데 사실 그 6.25든 어느 전쟁이든 전쟁 자체는 아프긴 하지만 일찍 잊혀져요. 오래 가면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정한 우리 소설의 예술의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 상처보다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얘기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레버 장미가 바로 그 총상을 입어서 그걸 지우려고 했던 빨간 게 장미로 표현해요. 요걸 장미로 말하자면 동기도 있습니다. 막 그 내전이 말하자면 그 속수무책이죠. 원래 그쪽 발칸 쪽은 게릴라전이 원래 게릴라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규군이 들어가서 싸울 수 없는 지형입니다. 그 서방이나 나토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습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죠. 그때 모든 언론이 인터넷이 끊기고 할 때 거기에 어떤 소년이 그린 그림 하나가 공개가 됐어요. 그 탱크 앞에 포신에 장미 한 송이를 딱 꽂아놓은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울린 겁니다. 그게 이건 안 되겠다. 이래가 나토가 사라예보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고 세르비아 지원한 세르비아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이래서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우선 구심점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무리 정치적이고 뭐 경제고 하더라도 그걸 향유하는 건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사람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돼야 되니까 이 소설 속에는 모두 그러한 우리 사회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거나 정신적이든 뭐 물리적이든 그 문제점을 노정하는 얘기들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바람이 된 섬, 이건 뭐냐면 특히 요 강남 요 일대가 되게 그 집들이 전부 다 이제 다세대 주택 뭐 이렇게 막 바꿨어요. 내가 처음 들을 땐 단독 주택이 주변에 쭉 있었거든요. 가다 보면 이제 자기 집에 뭐 봉숭아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쭉 해놨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건물만 삐쭉 서고 주인은 세 받는 집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산다는 게 하나의 섬으로, 그리고 그 중에 한 주인공은 그러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 가족끼리는 불화가 생기죠. 주변에 좀 빌딩이 서 있는데 자기 집만 섬처럼 단주택 하나가 딱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모두 그 집으로 몰려옵니다. 딴 집은 크니까 전부 다 그 집으로 몰려오는데 이건 바람이 된 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비춰봤고요. 더닝 크루거라는 요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덜 똑똑한 사람이 사회를 지배해요. 참 희한한 현상이거든요.
많이 똑똑하고 많이 아는 분들은 그 알무로 인해서 자기를 정화되고 내부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거지만, 작게 아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걸로 행동의 태도로 나와요. 그래서 책을 10권 읽는 사람보다 출세할 확률은 1권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병폐적인 것, 이런 기형적인 걸 한번 써왔는 것이 그 더닝크루가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미켈란젤로의 돌이라는 건데, 잘 아는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이걸 보시면은 보통은 뭐 사람들이 굉장히 인체 비례를 맞추고 명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작가적 시각으로 가만히 보면요, 그게 사람으로 제대로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 앞에 조토랄지 이런 여러 미켈란젤로 앞서서 다비드상 만든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되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이에요, 조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된 거죠, 그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완성.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돌팔매하는 걸 왼쪽 얹고 오른손에 돌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직 장전하기 전이에요. 그럼 골리앗이 앞에서 이렇게 응시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아름다운 조각이지만 그 눈빛을 보면은 인간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다비드를 신으로 조각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조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의 시작으로 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술품이다 해서 그거를 모토로 쓴 소설입니다. 제가 이제 소설협회 이사장이기도 하고 문인협회 부이사장인데, 그 문단 행정이라는 것이 어차피 창작 환경을 좀 마련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문학이 제대로 잘 갈 수 있게 하는 서포트 해주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글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문인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멘토가 농부예요. 농부는 끊임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자기 작물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그 자기 작품을 써야지 그 자리에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건데, 이건 물론 독자나 일반 사회에서 대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간접 체험을 얻는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내 나름대로 이게 주관적인 거기입니다 합니다만, 이것이 공통된 의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관계예요. 태어날 때도 어차피 엄마,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로 내가 태어났고, 태어나서는 엄마의 조력을 받을 때 엄마와의 관계, 또 자기가 이성을 깨닫게 되면 학교 가면 친구, 또 사회 직장 동료, 또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꽃이든지 옷이든지 내가 선택한 그 무엇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융성 깊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많은 분들은 매우 좋은 삶을 살고, 관계가 작은 사람은 그만큼 좀 취약하고 이렇죠. 그런데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계를 메꿔주는 것이 바로 소설이다. 소설 안에는 작가가 창조한 세상이 하나가 있고 또 창조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 체험해서 자기 관계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좀 더 행복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소설협회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소설가들만 모인 딱 단일 단체예요. 여러 단체도 없고 딱 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1,300명 정도 회원이 있고요. 우리 협회가 하는 일은 그 작가들이 사실 창작물을 만들어서 발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발표하실 수 있도록 월간 잡지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또 우리 소설가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소설 독서 대전 매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 2,500명들이 응모하거든요. 그래서 1등은 한 500만 원 대선 고려를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소설을 좀 더 확장시키고 예언을 확장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작가들에게 창작 환경을 확보해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창작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단체는
창작자와 독자, 우리 사회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협회가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직지 문학상이랄지 뭐 여러 가지 문학상을 유치해서 함께 운영하고 그럽니다.